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Analyzing Input and Output Representations for Speech Driven Gesture Generation에 대한 부분으로 이 제스처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네, 우선은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논문의 컨퍼런스는 Intelligent Virtual Agent 2019년 논문으로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 제네아 챌린지 2022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인데 본 논문이 이 챌린지의 베이스라인이기도 하고 또 이 저자 중에 한 명이 이 챌린지의 주최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본 논문을 오늘 논문 세미나의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Introduction, Contributions, Baseline, Propose Approach, Conclusion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선은 이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인간은 이제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인 수단, 몸짓이나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로봇 역시 이를 이용을 한다면은, 이제 로봇이나 버추얼 에이전트 역시 이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을 한다면은 인간과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스처 제네레이션 같은 부분은 이제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근데 이제 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엄격하기 때문에 어떤 좀 더 인간의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룰 베이스드가 아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DNN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본 논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DNN 전에 이 위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적용을 한 것이 이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기입 컨트리뷰션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은 비언어적 행동, 몸짓이나 손짓과 같은 것에 대해서, 즉, 제스처를 제네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그, 이 스피치 드라이브를 적용을 하는 스피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제스처를 제네레이션 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 새로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접목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각각의 이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피치 피처들을 적용을 해보고 어떤 스피치 피처의 성능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19년 논문 특성상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은 어떤 당연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피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더 좋은지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에 대한 결과 역시 뒤에 있으므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베이스라인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 베이스라인을 보시면은,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스피치 피처에서 바로 모션 데이터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스피치 피처를 넣을 때는 이 각각의 ST가 스피치 피처가 되게 되는데, 이 앞에서 청크를 앞으로 30, 뒤로 30을 해서 총 61개의 61 바이 26은 이제 MFCC로 뽑아서 나온 이 ST 하나에 대한 결과 사이즈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입력을 하게 되고 각각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GRU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384의 차원이 나오게 되는데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384가 나오는 이유는 우선은 각 조인트의 수가 64개가 되게 됩니다. 64개가 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X, Y, G의 코디네이트 좌표값이 나오게 되고 그, 그 다음에 이 좌표값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변화량도 즉, 벨로시티스까지 출력을 하게 됨으로써 이 384에 대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베이스라인과 현재 적용한 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작동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었는데 현재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프로포즈드 어프로치에서는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추가된 형태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선은 이제 큰 단계는 이제 세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선은 이 A와 B는 학습을 하는 단계가 되게 되고 C는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를 하는 단계인데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은 이 각각의 모션에 대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부분인데 이 모션이 있으면은 처음에 모션 인코더와 모션 디코더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모션 인코더는 이 실제 모션을 받아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뽑는 부분이고 반대로 모션 D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원본의 형태로 복원을 하는 형태로 이 MSA 로스를 통해서 실제 원본의 값과 다시 복원한 복원 값의 차이를
차이를 계산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한 정보들이 좁은 구역에 모임으로써 어떤 정보에 대한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또 이 차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문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단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모션을 학습한 부분에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베이스라인 방식과 같은 경우는 이 음성 피처가 있으면은 음성 피처에서 바로 모션으로 매핑을 하는, 이 음성 피처에서 바로 모션으로 매핑을 하는 형태가 되었다면은, 이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 모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학습을 통해 뽑은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 스피치에서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스피치와 모션이 한 쌍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스피치에서 모션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닌 모션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을 하는 형태로 이 두 번째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학습은 이 두 단계로 구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이 스피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스피치에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는 것 한 번, 그다음에 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모션으로 가는 한 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B에서 했던 이 스피치 인코더에 대한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은 이 모션 디코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표현을 거쳐서 복원이 된다는 점이 그 베이스라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결과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 잠깐만, 네, 잠깐만. 네, 네, 여기 보면은 그럼 이 두 가지 학습이 되는데 G는 그러니까 결국 manifold learning 같은 네, autoencoder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 네, 그다음 이 엔코더 짙은 파란색은 네, 어, 저기 G manifold로 가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네, 제스처랑 거기에 같은 이 음성 왼쪽에 들어오는 네, 보이스 프레임이 제스처에 해당하는 음성이 여기 들어가서 G로 매치를 시켜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이 전,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스처 아니면 조인트의 로케이션하고 velocity 네, 해서 G가 나오고, 이게 이 G가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시퀀스가 먼저 제스처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네, 다음에 여기 거기서 나온 G 값을 가지고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이 엔코더를 학습을 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프로포즈드에 대한 비교인데,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리프레젠테이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리프레젠테이션이 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 일본어이긴 한데, 우선은 같은 언어에 대해서, 같은 음성에 대해서 제스처를 뽑은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로 좀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네,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제스처는 크게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굉장히 심한 떨림이 있는 반면에, 이 제한된 방법에서는 위아래로 떨림이 매우 완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이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을 해서 둘이 비교를 한 것도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더. 네, 이, 여기 제스처에 관한 거는 템포럴한 정보는 거진 이용이 안 된 것 같네. 그러니까 여기서. 템포럴 정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가 네, 그 전에 제스처하고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 건가? 네. 그런 건 고려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네, 그런 고려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제스처에는 사실 전에 손이 어디 갔느냐에 따라서 네, 그 다음 움직이는 그 위치가 거기에 굉장히 국한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손이 오른쪽 다리 밑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 금방.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고려를 안 한 거네, 그럼.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강조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은 그 에버레이지 포지션 에러로 이제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에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용을 한 부분이 되게 되고,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384차원으로 그 XYG 좌표와 그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변화량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변화량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XYZ 좌표값만 사용을 하여서 에버레이지 포지션 에러를 구한 부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그, 이 모션 저커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경련의 정도에 대해서 구한 부분이 되게 되고,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이 에버레이지 포지션 에러에 대한 부분이고, 이 밑에가 에버레이지 저크 그 움직임 경련에 대한 부분인데, 베이스라인과 프로포즈드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우선은 그 X축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하나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모션을 학습할 때 리프레젠테이션을 뽑는데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디멘전을 몇으로 할 건지에 대한 실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각각의 다르게 했었을 때의 APE를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따로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어서 표시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했을 때 실험적으로 이 325차원이 가장 이 그 에버레이지 포지션 에러가 가장 적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논문에서도 표현을 할 때 325차원을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앞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떤 움직임이나 경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작을수록 좋게 되는데, 앞에서도 베이스라인과 프로포즈드에 대해서 프로포즈드가 경련이 많이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값으로도 구했을 때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 점에서 되게 매우 값이 작아지는 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325차원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통합을 하여서 리프레젠테이션의 그 디멘전을 325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그 컨트리뷰션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음성 피처, 스피치 피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되는데, 우선은 이게 보시면은 그 각 그림들이 어떤 내려가는 경향성으로 인해서 그 로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로스가 아니라 그 각각의 속도에 대한 에버레이지 엑셀레이션에 대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인데 단순히 막대가 아니라 선으로 표현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0에 대한 속도 빈도수가 많고, 이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빠른 빈도수가 적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피치 피처에 따라서 우선은 베이스라인은 MFCC만 적용을 한 것인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라운드 트러스 값에 따라서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논문에서 적용한 것은 각각의 여러 가지의 스피치 피처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이 그라운드 트러스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주황색 MFCC가 가장 이 경향성을 잘 따라간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A번 같은 경우는 전체 조인트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한 평균이 되게 되고, 이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숄더만 사용을 하여서 숄더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숄더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베이스라인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숄더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음성 피처든지 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를 이 숄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제스처 제네레이션 할 때 어떤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속도가 낮은 부분에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을 띄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핸드에 대한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은 역시 못 따라가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역시 어떤 이 부분에서 이제 MFCC가 가장 그 빈도수가 유사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빈도수가 MFCC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 본 논문에서도 MFCC를 스피치 피처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 다음으로 주관적 지표 그 즉 유저 스터디에 관한 내용인데, 이 유저 스터디에 관해서 어떤 그 제스처에 대한 이제 자연스러움이나 부드러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스피치 음성과 제스처가 그 시간적으로 일치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일치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그 1부터 7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수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프로포즈드를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이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이 P 밸류가 0.005보다 낮을 때 의미가 있고 그보다 높을 때 통계적으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이 프로포즈드가 더 숫자가 높을수록 좋게 되는 것인데, 이 프로포즈드가 베이스라인보다 많이 높고 신뢰도 역시 좋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프로포시드가 오히려 좀 더 낮은 경우가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P값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 논문에서도 강조를 하는 점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제한한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네, 본 논문은 그 이전에 했던 DNN에 추가적으로 이 그 리프레젠테이셔널 러닝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을 수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 모두 그 이전에 비해서 향상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다양한 스피치 피처에 대해서 그 다양한 스피치 피처와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가 앞에서 확인해 봤을 때 MFCC와 352차원을 권장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을 진행을 하면서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어떤 2019년의 논문이다 보니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피치 피처들을 비교하는 점에 있어서 좀 흥미 깊은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셋이 그 일본어로 진행이 된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데이터셋을 적용해 보는 것도 하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가 제스처 제네레이션 쪽이 텍스트를 이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텍스트를 사용을 하여서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기 그 포지션 에러 저기 계산한 게 있죠. 로스로 쓴 게. 네, 음, 이게 러닝에도 이게 사용이 된 건가요? 러닝 중에 트레이닝 중에 계산된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인 결과가 그 학습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그 프레딕트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평가를 시작한 겁니다. 평가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트레이닝 할 때는 아마 네, 저기 어쨌든 슈퍼바이저 러닝이니까 네. 그러면은 저기 로스는 뭘로 계산이 됐죠? 로스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복원한 것과 둘 사이에 MSE 로스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학습은 이제 이 부분에서가 두 번째 학습이 진행. 잠깐. 그런데 네, 저기 복원된 게 뭐가 여기 M이 뭐예요? 그 M은 실제 모션 값입니다. 모션 값이란 말이 그 그러니까 이 조인트 값이랑 그 속도 값입니다. 변화량 오케이. 값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absolute position의 차이를 계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 스피치 그 음성 스피치 피처를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MSE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이 Z 벡터는 MSE를 했다 치고 그다음 마지막 최종 저기 네. 디코더를 가지고 만든 제스처도 또 로스를 썼겠죠, 여기서. 이 부분은 따로 그 학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여기 전체적으로 네, 그 전 과정만 하면은 네. 마지막 과정은 안 했단 말이죠. 네, 여기서 학습한 디코더와 여기서 학습된 인코더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구조로만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C번에서는 따로 학습을 더 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여기 이 제스처에서 보통 네. absolute position error를 많이 쓰나요? 아니면은 relative position을 더 계산을 하나요? 제스처는 꼭 뭐 손이 어느 쪽에 시작이 돼서 어느 위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서로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서 그 다음 어디 음, 끝났느냐. 네. 그건 상대적인 위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논문들도 다 이렇게 위치 정보, absolute 위치에 관해서만 계산했나요? 아니면은 이게 다른, 궁금한데 어느 게 더 좋은 제스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쓸데없는 게 로스 어, 들어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아까 보여줬듯이 모션 자체가 좀 지러가 있다라든지 그런 게 네. 어쩌면은 여기에 꼭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아, 이런 아티팩트를 만들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쨌든 그럼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볼 때 좀 더 유의 깊게 비교해가면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네, 베이스라인이랑 제한된 방법에 대한 네, 여기서 저 베이스라인이 네, 베이스라인은 좀 상하로 좀 흔들림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거에서는 그런 흔들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완화되었 저기서 걸로. 네, 네, 실제로 저 베이스 그러니까 저 베이스라인에서는 저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왜 벌어진다고 하죠? 혹시 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논문에서는 크게 베이스라인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적합 값에서도 확인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할 때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장점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중복되는 것을 제거를 하고 좀 더 중요한 정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차원을 줄임으로써 학습에 있다는 점만 언급을 하고, 그 이후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 혹시 뭐 후처리나 뭐 그런 것들은 들어가나요? 저게? 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후처리에 대한 어? 부분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저 스켈레톤 정보에서 G 값이 네, 포함이 되나요? 네, 지가 포함됩니다. 아, G 값이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그럼 그 G 값이 좀 퍼튜베이션이 많이 어, 있나요? 실제로? 포튜베이션 말씀이십니까? 네, G 값이 지금 실제로 관측을 해서 얻은 데이터들이 네, 좀 변동 사항들이 네, 많이 지축에 대해서 아,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로우 데이터를 그냥 넣어버리면은 저런 현상들이 벌어질 건 같은데 지금 제한된 방법에서는 네, 그런 데이터를 써도 저런 흔들리는 현상이 적게 낮다라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또 코드를 확인해 봤을 때도 이 에버레이지 저크를 하는 부분도 다, 그리고 에버레이지 저크나 아니면 그 포지션 에러를 적용을 할 때 다 집값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은 6월 22일 논문 세미나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